드론 영상 편집의 이종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드론 영상 편집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방송이나 영화 홍보 영상에 2010년 후반부터 필수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항공 촬영이 있어 왔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일반인들도 취미로 드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그러면 드론 촬영을 시작을 하면 드론을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먼저 일반적으로 드론 촬영은 2020년까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날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드론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250g이 넘는 기체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추후에 드론 복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영상에 드론을 촬영하면 영상 단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퀄리티의 드론 영상 촬영이 아니라면 비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드론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하려면 일단 드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일반 카메라처럼 카메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직원들과 드론 촬영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드론을 잘 찍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직원들에게 드론 촬영을 맡기지 않고 어렵거나 위험한 촬영은 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직원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험이 들어있어도 교통사고 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저번달 5.18 관련 영화 드론 촬영 의뢰가 들어와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요. 취소하고 드론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촬영하고 이틀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촬영이 많았고 계속 이동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 긴장감이 저희 몸을 상당히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리적 긴장도가 너무 높습니다. 드론 촬영할 때는. 그리고 아까 안전에 관한 얘기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드론 촬영은 되도록이면 드론을 빌려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드론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드론 촬영을 하는 거 많죠. 그래서 드론 촬영할 때는 렌탈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프로펠러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어떤 상태 우리가 그리고 모토 이상 이런 건 그 사람이 그 기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따로 한두 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이 팬텀 3 그리고 매빅을 사용한 지가 한 3, 4년, 4, 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 드론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 기능, 안정성에서 타 회사보다는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취미뿐만 아니라
방송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각 애니메이션 콘텐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협산 지노 드론과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빅 드론 2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노 드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노 드론 2가 나왔고요. 아직 정식 수입은 되지 않고 해외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노 드론은 원이며 가격은 4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체의 무게는 700g입니다. 기체의 무게가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50g 초과되는 드론의 조종 자격은 온라인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23분이며 충전 시간은 약 180분입니다. 비행 시간이 23분이긴 하지만 겨울에 촬영을 하거나 스포츠 모드로 촬영 시 비행 시간은 훨씬 줄어듭니다. 매빅2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수신 거리는 1km입니다. 그러나 비행 법규상 드론이 가시거리를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비행거리 이상 날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드론을 확인한다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로 비행을 하는 게 안전하며 태양빛으로 인하여 드론을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워 눈부심 방지를 위한 선글라스는 항상 착용하셔야 합니다. 최고 시속은 60km입니다. 최고 시속은 60km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속도로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교육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촬영용 드론을 레이싱 드론으로 생각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속도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드론을 추락하는 경험을 겪는다면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촬영용 드론은 빠른 속도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촬영하는 것이 영상미가 있는 촬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본과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끔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방송 현장의 제작 현장처럼 감독과 드론 운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여 그에 맞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디오 해상도는 4K를 지원하며 3분의 1인치 소형 센서, 화각은 89도 감각입니다. 해상도는 매빅2와 같이 4K를 지원하지만 화질은 센서 크기와 비트레이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 결과물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조리개는 f2.2 값이며 노출이 강한 날에는 ND 필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면 협산 지노는 가격, 휴대성이 좋으며 브이로그, 영상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공모전 등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용 프로젝트거나 대규모 형상을 쓰인다면 화질 그리고 안전에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매빅2 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빅2 줌을 사용하려면 콤보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분의 프로펠러, 추천허브, 차량용 충전기, 배터리 등이 추가됩니다. 기체의 무게는 905g이며 2020년까지 드론 자격이 없이 비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250g 추가되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드론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 좀 더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프로펠러, 모터의 성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꼭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게가 무거우면 비행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비행시간은 31분이며 최대 속도는 72km입니다. 조종거리는 8km입니다. 가시거리 이상으로 비행하시면 안됩니다. 카메라 성능은 지노 드론과 같이 4K 30p를 지원하며
2.3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매빅2 줌은 이름에 줌이라고 적혀있듯이 줌 인 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매빅2 줌과 매빅2 프로를 구입할 당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줌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법규상 근접 촬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드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근접 촬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당연히 근접 촬영을 하면 영상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촬영에 범용성이 뛰어난 매빅2 줌을 선택했습니다. 근접 촬영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촬영 대상자들과 사전 약속이 돼 있어야 합니다. 조리개는 2.8에서 3.8을 지원하며 광각이었을 때 2.8, 줌인을 하였을 때 3.8입니다. 지노 드론과 같이 ND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노 드론과 매빅2 줌의 가장 큰 주요 특징은 줌 기능의 유무, 그리고 충돌 방지 센서 유무가 있겠습니다. 줌 기능은 설명하였고 지노 드론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센서 기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빅2 충돌 방지 센서는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비행을 피하시고 항상 시야 내에서 확인하시면서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오토보다는 수동으로 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오토로 비행하셨을 경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노 드론과 매빅2 줌 드론의 기능상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좋은 드론입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그 드론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드론을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드론이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체 되겠습니다. 이게 날렵하게 생겼죠? 이게 본체입니다. 본체.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종기. 조종기입니다. 조종기. 그리고 현재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현재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배터리입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날개. 날개가 따로 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입니다. 날개가 어차피 조립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걸 간단하게 조립 세팅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또 밖에서 촬영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직접 야외에서 촬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방 내려놓고요. 앱이 그리고 협산 지노 드론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용해보지 않는 드론이라서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나가서 촬영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협산 지노 드론이 사이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이 사이즈입니다. 매빅 우리 협산 지노 드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비용을 받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빅 드론 사용을 많이 하겠죠. 물론 이것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는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크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본체가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약간 길이만 차이 나지 이렇게 두께 같은 경우도 예, 비슷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들고 있는데 이 무게도 상당히 중요한데, 무게도 그렇게 약간 이게 더 무겁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아예 날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보통 오면 주문을 하면 매빅은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예 처음 언박싱을 하는데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날개가 들어오네요. 예. 그리고 예,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조정기. 예. 이제 조정기죠. 예. 블랙, 그리고 이건 화이트. 무게는 확실히 매빅이 약간 더 무겁네요. 이건 왠지 플라스틱이 가지고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다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배터리. 예. 배터리죠. 예. 배터리가 여기도 부착이 되는 상태인데, 잠시만요. 배터리 크기 상태입니다. 예. 배터리 크기 상태죠. 됐습니다. 예. 가격대는 매빅 드론이 현재 이게 매빅 줌인데요. 100만원대 약간 후반 정도 되는 거고요. 예, 100만원대 후반. 그리고 이쪽에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여기 이쪽 카메라에 더 가까워서 이쪽이 이제 50만원,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매빅 드론을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종기, 이게 조종기, 예. 이 드론 기체입니다. 드론 기체, 이렇게 드론 기체고요. 그리고 드론 배터리입니다. 드론 배터리, 그리고 드론 기체, 드론 기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일단 캡을 빼야 됩니다. 캡을 빼지 않으면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캡을 낸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에는 날개를 펴야겠죠. 날개를 핍니다. 이렇게 옆으로 피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 상태입니다. 켜진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날개를 결합시키는 거죠. 날개 결합시키는데요. 이렇게 한 짝,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둘이 한 세트. 어떤 요인이냐면 이렇게 동그란 흰색 선이 있습니다. 동그란 선이 있고 이 나머지 두 개는 흰색 선이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고, 마찬가지로 이 기체에서도 여기 동그란 흰색 선이 있는 것과 동그란 흰색 선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날개 프로펠러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결합시켜주면 되고요. 나머지 이 양쪽 마찬가지 블랙입니다. 동그란 선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이걸 잘 결합시켜주지 않으면 분리가 되니까요. 날면서 프로펠러가 분리되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결합시켜줍니다. 나중에 비행할 때 한번 제대로 날지 말고 1.5m 정도 한번 대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날리는 겁니다. 프로펠러가 잘 결합되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일단 기체가 준비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일단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빼놓고요. 처음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드론을 해서 가방에 쳐 꺼낼 수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안테나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결합할 곳을 이렇게 열어둡니다.
열어두죠. 열어둔 다음에 일단은 조종기 이걸 이쪽 부분 이렇게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연기 버튼 결합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뭐 LG, 삼성, 뭐 아이폰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안드로이드는 한글이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한글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선에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착하는 게 이게 좀 까다로워요. 좀 넓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두 대가 다 잡힌 상태고요. 먼저 기체에 시동을 걸어주면 됩니다. 한 번은 짧게, 두 번째 길게 하면 이렇게 띡띡 하면서 짐볼도 움직입니다. 나중에 짐볼도 움직입니다. 짐볼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태가 이렇게 기체 시동 준비가 끝났으면 조종기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비분할 해놓은 다음에 바로 뜨네요. 화면이 이렇게 하면 현재 이렇게 뜹니다. 화면이 뜨면요. 시동을 거는 방법은 어떻게 거냐면 좀 이용하게 떨어뜨려 놓고 보이나요? 같이? 시동은 자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두 번 하면 시동을 걸리시면 보이시나요? 다시 끄려면 이렇게 꺼지면 됩니다. 일단은 시동을 켜고 끄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야외에서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끄는 건 마찬가지.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고 다시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고 됐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고 끄는 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옆에 걸치는 게 있는 거 한번 보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위험하니까 뒤에서 약간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실내에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합니다.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아주 잘 걸립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이게 현재 우리가 녹화 모드가 30km 되어 있죠. 이렇게 30km나 60km 하면 날개 돌아가는 것까지 아주 잘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띄울 수는 없어요. 실내니까 뜰 수는 없는 거고, 시동을 걸고 끄는 것까지만 한번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편집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시동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고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뭐 빨간 전방 1.5m, 후방 0.5m는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물이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결합하고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놓고 그 다음 날개를 조립했죠. 그리고 조종기에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실제로 시동을 한번 걸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현재 3, 4년 동안 드론을 한 서너 번 떨어뜨려 봤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용감하다고, 저도 사실 이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독학을 하면서 이제 차차 배워 나갔던 건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드론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날리면 날릴수록 항상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드론 떨어뜨려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떨어뜨렸고, 되도록이면 넓은 곳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돌을 떨어뜨린 분도 봤거든요. 그것도 금남로 한가운데서. 다행히도 그 수많은 인파 중에 딱 사람이 없는 걸 떨어뜨렸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날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드론 비행을 실제로 할 때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다 하고 법규를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서 직접 드론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운동장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팬텀 3 프로페셔널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다녔는데요. 갖고 다니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2년 전부터 매빅 드론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교육상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가져왔습니다. 아이패드는 일단 화면이 크고요. 그래서 영상미를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한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번 아까 실내에서는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멀찍하게 떨어져서 한번 세팅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잔디바드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선이공대 지금 잔디 인조잔디 쪽에서 학생들이 축구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운동장에서 하려면 모래가 많기 때문에 드론에 먼지가 들어가면 체감합니다. 모래라든지.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건상 이렇게 운동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캡을 엽니다. 저도 가끔 항상 하는 실수가 이 캡을 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빗박하게 돌아가면 항상 실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방송이라든지 오래 한 경험이랄까요? 이렇게 항상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긴장을 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지. 특히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는 항상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컵은 가방에 넣어놓고 일단 날개를 핍니다. 날개를 이렇게 피겠습니다. 새들 열고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날개 폈죠. 그 다음에는 이걸 내려놓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흰색 부분은 흰색 모터가 있는 곳에서 날개를 조립해 주시고요. 흰색 모양이 없는 것은 없는 곳에 모터에서 날개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흰 쪽은 이쪽에다 결합을 해 주시고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소리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기를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겠죠.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이제 결합시키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안테나를 열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펴주고 조종기를 결합시켜 줍니다. 아이패드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끝납니다. 끝나고요.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조종을 하면 됩니다. 기체를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짐볼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동이 됐죠. 그러면 한번 돌려봅니다. 근처 이렇게 가지나 이렇게 걸리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걸리는 게 없다 싶으면 이제 드론 날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첫 상태가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상태가 현재 이 펌웨어는 제일 최신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행 모드는 GPS로 잡혀 있다. 그리고 최고 비행 고도 설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50m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150m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컴파스는 나침판을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나침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조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행 이론에 대한 교육은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비행 이륙하기 전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GPS 신호가 현재 12로 잡혀 있고요. 센서가 전후방이 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신호는 풀로 되어 있네요. 신호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HD 영상 주고받는 신호도 다 되어 있고, 현재 배터리는 43%입니다. 보통 30% 이상은 30%가 되면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기한을 시켜 놓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나중에 카메라 IS라든지 셔터 스피드 그리고 영상 화질 이런 건 나중에 카메라 기본 교육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일단은 한번 시동을 걸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현재 녹화 버튼이 4K로 되어 있으니까 4K가 편집하기가 쉽지 않은데, 녹화 모드를 그냥 4K로 하지 않고 4K 24p로 하지 않고 HD로 하겠습니다. HD 24p로 하겠습니다. 약간 끊길 수는 있는데 HD 24p로 하겠습니다. 그럼 녹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녹화 버튼 누르고, 그러면 현재 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요,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Take off.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버링이 잘 되는지, 위치를 잘 잡고 있는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런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 한 1, 2분 정도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멀리 날리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급하다고 빨리 누가 재촉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주가든 누구든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게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전진, 후진, 좌로, 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전진해서 전진 잘 가고 있는지, 그 살짝 뒤로 후진, 잘 가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좌로,
그리고 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아래로 저기로 다시 촬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스트 한 다음에 촬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날릴 때는 뭐 바람의 영향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지자개라든지 지구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하게 날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더라도 드론 촬영은 사고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드론이 잘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게 촬영용 드론은 레이싱 드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레이싱 뭐 드론처럼 이렇게 빠르게 날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영상미 있게 촬영하느냐, 그리고 연출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듣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 스스로 이제 카메라 감독처럼 고민을 하면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는요, 제가 배터리가 25%면 소리가 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갈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륙은 스틱을 아래로 하시면 Landing. 됩니다. 조종기 스틱을 조정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 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동 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Take off. 이렇게 하면 이제 시동이 켜집니다. 시동 켜진 상태고요. 이제 이걸 이제 드론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띄우는 건 좌측에 있는 거, 좌측에 있는 걸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좀 소리 때문에 멀리 보내자. 시끄러우니까요. 신호를 화면상으로 보여주면 알겠지만 위로 할 때는 살짝 이렇게 올리시면 동시에 드론도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뭔가를 영상을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영상미 있게 찍으시려면 항상 드론을 천천히 조정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드론을 띄는 방법. 다시 낮추려면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조이스틱을 너무 빨리 많이 움직이시면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아래 멈췄다가 편집점 생각해서 한 1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나무가 걸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구도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재 높이는 드론 높이는 12m고 거리는 20m입니다. 그럼 다시 조이스틱을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멈췄다가 공과대학 2공학관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한번 빼겠습니다. 아까 전진 공과대학 저 기점을 해서 제목을 공과대학 이름을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천천히 들어가죠.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멈추시고 다시 뒤로 아래로 이렇게 조이스틱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빨리 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놀 때도 천천히 놓으셔야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맞춰가지고 회전은 좌측 조이스틱을 좌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좌로 회전이 됩니다. 살짝만 움직인데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죠. 이건 감도를 나중에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우로 하시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너무 빠르네요. 어지럽게. 이게 상당히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시고 한 다음에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촬영할 때는 착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착륙은 그냥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Landing. 이게 방금 하는 게 조정 기본 작동법이었습니다. 처음에 드론을 배터리를 놓고 날개를 조립하고 조종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한 다음에 존을 킨 다음에 시동을 걸면 됩니다. 특히 여기 조선 20대 있잖아요. 조선 20대 이쪽이 나중에 이제 뭐 드론 어플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조선 20대가 비행 금지 구역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촬영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중요한 이유는 광주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9.3km 이내에는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강산구, 남구, 서구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항상 드론 촬영을에는 급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에서 촬영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절차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5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촬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니 절대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작동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터치를 하면 어디 있냐 우리가 대한민국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 20대인데요. GPS로 현재 H 버튼, 현재 조선 20대학교라고 나오죠. 이렇게 지도로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 도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Landing. 저희 모습 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드론 촬영하다가 장성 촬영을 갔었는데요. 장성인데 풍경을 촬영하다가 학생들하고 드론이 배터리가 부족해서 저희 한 거리 한 1km 1km 아니지 한 300-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고 찾아갔었죠.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보면 드론이 현재 쟤랑 12m 떨어져 있네요. 12m 떨어지고 조선 20대학교 어디에 여기 착륙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비상 착륙했을 때 이렇게 GPS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내가 촬영한 드론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 마지막으로 조선 20대학교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